이혼하기 3년 전쯤에 남편 친구들 2팀과 우리 부부 이렇게 세 쌍의 부부가 설악산으로 2박 3일의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 돌아오는 길에 우린 늦은 저녁으로 소고기와 소주 덕분에 거나하게들 취해 여행의 마무리로 찾은 곳이 바로 노래방이었다. 모두들 오늘 밤이 여행의 마지막이란 생각에 과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노래방에서는 거의 광란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서로 뒤엉켜 함께 어울린 시간이 되었다. 솔직히 말해 그 시간만큼은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음주 가물을 즐기기 바빴다. 결국 술이 웬수였다. 이리저리 서로 자리를 바꿔 앉아 놀다. 결국 분위기에 취해 배우자를 서로 바꿔가며 듀엣의 노래도 부르고 브루스까지 추게 된 것이다. 여행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나 그 세 커플이 다시 모였다. 와, 재수씨 오늘 너무 멋지네요. 호호호. 그래요, 고마워요. 그의 입에 발린 칭찬이라 여겨졌지만 싫지는 않았다.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주 내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었다. 난 자세를 바로 고쳐 앉으며 그가 내 쪽을 볼 때마다 모른 척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피하기 바빴다. 그날이 생각나서 우린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저 몇 번이고 자리를 한 번 만들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저랑요? 네. 왜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때라뇨? 뭘? 난 모른 척하고 되물었다. 함께 놀러 갔다 온 이료, 그때 분위기 무척 좋았잖아요. 특히 노래방에서 수연 씨랑 저랑요. 네, 전 다 잊어왔는데 막 들이킨 술이 조금 오르는 것 같았다. 진수 씨가 한 잔을 더 들이키더니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저 언제 시간 되면 이쪽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이게 뭐죠? 제 명함이에요. 별 생각은 마시고요. 언제 저희 회사 쪽으로 오실 일 있음 밥이나 한 끼 하자고요. 진수 씨, 이 명함을 제게 주시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요, 그냥 재수 씨가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는 뜻이죠. 진수 씨 혹시 저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가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를 빤히 쳐다봤다. 저 좋아하지 않으세요? 좀. 좋아합니다. 노래방 사건 후부터 줄곧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는요, 그냥. 그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 떨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평소 진수 씨와는 명절이나 연말 같은 특별한 날 카톡으로 안부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주저주저 하다가 자기 아내가 바람난 것 같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자기 아내가 외출도 많아지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옷차림도 많이 변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니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아내 말로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가만두면 사람 죽게 생겼다며. 괜찮을질 때까지만 당분간 참아달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여자들 우울증 오면 다 자기 아내처럼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날 이후 1년 정도 매일 같이 그분과 카톡을 주고받기 시작을 했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린 더욱 친해졌죠. 안녕하세요. 47살 돌싱녀입니다. 비록 꽃다운 청춘은 아니더라도 아직은 젊다면 젊은 나이라고 봅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는 편이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아이가 2명일 정도로 부부 사이도 나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에 혼전 임신으로 갑자기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아 정신없이 키우다 또 둘째가 생기고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교육에 신경 쓰느라 저의 개인적인 삶은 포기를 했었고 애들을 다 대학에 보내고 나니 어느덧 제 나이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노는 것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들 커가는 것만 지켜보며 어영부영하다 보니 40대 후반이 되었고 하나씩 찾아오는 갱년기 증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몇 년 전쯤 남편이 운동을 해야겠다며 저녁마다 볼링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못하게 해도 본인 고집대로 할 사람이기에 그냥 두었습니다. 이후로 이 핑계, 저 핑계대며 자꾸만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에 알아보니 그곳에서 이혼한 지도 얼마 안 된 30대 후반의 이혼녀를 만났더군요. 유부남인 제 남편을 손에다 올려놓고
쥐락펴락하는 여우같이 교활한 내연녀 때문에 처음에는 이혼을 한 해 만에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지요. 그 여자에게 경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고 유부남이니 더 이상은 만나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이런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두 사람은 매일매일 만나 운동도 하러 다녔고 가족 사진이 붙어있는 차에 그녀를 태워 집까지 태워주고 저녁마다 데이트를 즐기고 보란듯이 외박을 하거나 새벽이 돼서야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이들도 챙기지 못하고 한동안 정신줄을 놓고 살았습니다. 1년 넘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정식으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게 아니고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 돌싱녀와의 관계를 진작에 끝내고 싶었지만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는다면서 알고 보니 저 몰래 3년 가까이를 만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불륜이 발각되고 나서도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 헤어지겠다. 그냥 심심해서 만난 것뿐이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남편의 말에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입으로 나와 이혼하고 남은 인생은 그 여자와 살아보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싫어진 건 아닌데 그 여자가 더 끌린답니다. 저랑 더 이상 살기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해 직장 생활을 하고 아들은 군대에 갔고 바람둥이 남편과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나고 홀가분해진 기분입니다. 저한테 늘 호의적으로 대하던 남편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친구 진수 씨입니다. 그 집은 우리 집과 반대로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혼한 경우입니다. 진수 씨와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하게 되어 서로 정신줄을 놓고 살았기에 한동안 왕래 없이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이혼 소식을 들었는지 뜬금없이 전화가 오길래 처음엔 안 받았죠. 이혼하고 전 남편 친구와 통화하는 것도 웃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는 겁니다. 우리가 연락 끊고 지낼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수진 씨 저도 이혼했습니다. 연락을 한번 하자는 카톡도 계속 왔고요. 자기 힘들 땐 내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었으니 앞으로는 자기가 날 챙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은 인생 저랑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제가 지금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 힘들 테니 마음이 열릴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려준다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싶으니 연락만이라도 하고 지내자고요. 그렇게 수개월간 카톡으로 연락하고 지내오다 하루는 우리 집 근처에 볼일 보러 왔는데 얼굴 잠깐 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동네까지 왔다길래 만났죠. 수진 씨, 이제 슬슬 힘들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혼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새 출발 생각도 하셔야지요.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둘이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 그게 무슨 망측한 소리예요. 전 남편 친구랑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속으로는 좋았다. 여자란 이런 건가요? 괜찮지 않나요?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둘 다 배우자가 바람나서 이혼한 건데, 그리고 영웅이는 진작에 새 출발했잖아요. 내키지 않으면 신경 쓰지 마요. 수진 씨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배가 살짝 아파와서요. 괜히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그럼 저랑 비밀 친구 할래요? 비밀 친구는 또 뭔데요? 평소처럼 이렇게 서로 카톡도 하고 시간 날 때 데이트도 하고 대신에 주변 사람들 몰래 만나는 거지요.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볼 것 없고 스릴도 있고 재미나잖아요. 이 나이에 특별한 경험도 해보고 우리 두 사람이 비밀로만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술 한잔하고 허심탄회한 얘기 끝에 일단 한번 만나보자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게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고 주말만 되면 찾아와서 맛있는 저녁도 사주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날도 늘어났다. 성실한 직장 생활과 성공적인 재테크의 결실로 수십억 원대 자산을 갖추며 노후 대비를 마쳤다는 그 남자가 남은 생을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임대 수익이 나오는 상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기에 달달이 나오는 임대료만으로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네요. 그러면서 한 집에서 살자는 제안을 했죠.
그의 제안에 흔쾌히 승낙을 한다면 저희는 호적과는 관계없이 재혼의 성격을 띠고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이번 참에 그 남자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길지 않은 인생 돈 걱정 안 하고 즐기며 마음 편히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가 전 남편의 절친이란 게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는 제가 이제 전 남편과는 이혼해서 남남인데 어떠냐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고 나중에라도 전 남편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지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애들도 그 남자가 아빠 친구란 걸 다 아는데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며칠 전 그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녀들과 재산 분쟁이 생길 것 같다며 결혼은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기를 바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혼인신고는 결혼하는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으로 혼인신고를 거치면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부부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반면 사실혼은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부부로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보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적어지게 된답니다. 사실혼으로 살자는 이 남자랑 괜찮을까요?